우리 브릭스 1 문법 챕터 6 형용사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형용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어에 일단은 품사를 단어를 암기하실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형용사가 문법 내에서 사용하는 기능이 뭐냐, 그죠? 그 기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잘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브릭스 1 제일 기초 단계인 이 브릭스 1에서는 형용사란 무엇인가, 그죠?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어떠한 수식을 또 누구를 수식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실 거고, 그리고 특별히 분사라고 하는 형태를 잠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나 또는 양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라고 하는 서수와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라고 하는 기수라고 하는 쓰임에 대해서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인트 6-1은 형용사의 쓰임과 위치를 얘기하는데, 일단은 형용사는 여러분들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자, 뭐를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한다야.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려면 명사라고 하는 아이를 수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리에 대한 내용이 일단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의 자리는 명사 앞자리예요. 명사 앞자리.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 앞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어나 언, 그죠? 더,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 this나 that, 그리고 소유격, 이런 것들이 여기 앞에 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관사에 해당되는 일단 명사를 캐릭터를 잡아주는 id에 명사가 와야 되지만, 명사를 수식하는 하나의 단어인 형용사가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단은 형용사의 자리는 첫 번째 관사랑 명사 사이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띵으로 끝나는 명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omething 이라고 하든지, 그죠? 그 다음에 anything 이라고 하든지 nothing 이라고 하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띵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형용사의 위치가 뒤쪽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수식을 한다라는 사실도 같이 한번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일단 형용사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일반 관사랑 명사 사이가 되는 거고, 띵으로 끝나는 것들은 그저 형용사의 자리가 뒤쪽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내용을 보면서 바로 보시면 There is a round table in the room 이라고 했을 때, 이때 round는 둥근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죠? 우리가 영어를 할 때 round의 단어가 둥근이니까, 그죠? 받침이 니은이니까 얘는 형용사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문법을 배웠으니까 어와 명사 사이에 올 수 있는 내용은 무조건 단어는 형용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죠? 더와 명사 사이에 올 수 있는 건 형용사구나, 소유격과 명사 사이에 오는 건 형용사구나, 그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어차피 단어를 열심히 한다, 그죠? 그래서 단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품사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학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열심히 한번 우리 단어도 외우고, 그죠? 문법도 열심히 하면서 꼭 한번 정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거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I bought, 나는 샀어요. something, 뭔가를. 근데 지금 띵으로 끝났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의 위치가 어디에 온다? 그죠? 뒤쪽에 온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I bought something useful for Sally's birthday. 그죠? 생일 선물로 뭔가 유용한 걸 샀다. There was nothing good to eat. 그죠? 먹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nothing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띵으로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의 위치가 어디다? 여러분들 뒤쪽이다. 그죠? 요 내용을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하는, 그죠? 설명하는 보호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장의 형식에 대한 내용을 배울 텐데, 자, 주어가 있고 특별히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 아이는 여기 뒤에 주격 보호라고 하는 자리가 와요. 자,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어라고 하는 아이를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해 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주어는 품사가 명사잖아, 그죠? 그러면 명사를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는 품사가 형용사겠네, 그지? 그래서 형용사의 자리가 주격 보호라고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실예로 The Art Museum, 그죠? 박물관은 is, 대표적인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예요. 그죠? is more than 이라고 썼을 때 이때 more than은 형용사거든요. 단어를 외울 때도 형용사로 외우지만 문장 구문을 봤을 때도 그죠? 이렇게 수식이 되어지는 거죠. 자, 또한 우리가 주어가 있고 오형식 동사라는 걸 앞으로 배울 텐데 오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가 와요. 그럼 이때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수식하는 자리가 되겠죠. 역시 목적어도 품사가 명사거든, 그죠? 그러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라고 하는 아이가 그 뒤에 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his voice, 그의 목소리는 만든다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졸리게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sleepy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하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쓴다라는 거고요. 시험 영어에서는 일단 요 자리에서 형용사랑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부사라고 하는 것들을 오답과 정답으로 막 바꿔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문장 구성을 이제 앞으로 성분을 배울 때 이 형식 동사는 뒤쪽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왜? 주격 보호 자리니까. 부사는 우리가 명사 수식을 안 하죠, 그죠? 네. 그리고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도 목적어를 수식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사가 아니라 반드시 형용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일단 잡아가시고, 자,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어떤 내용을 조금 들려줄 거냐면 요 내용을 조금 얘기해 줄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동사에다가 ed를 붙이고 때로는 ing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우리가 요 아이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바뀌어요. 자, 뭐라고 된다고 여러분들? 동사에다가 ing나 ed를 붙이면 이 아이가 형용사가 되는 거야. 즉 문장 기능이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으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 우리는 이 아이를 품사로 뭐라고 문법 이름을 얘기를 하냐면 분사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고 ed를 갖다 붙이면 이 아이의 문장 성분이 형용사로 바꿀 때 우리는 얘를 분사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러면 분사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깊게 들어오면 이렇게 ing라고 하는 아이는 이름이 현재 분사예요. 시간에서의 현재라고 뜻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과거 분사라고 불러요. 역시 이름이 과거 분사인 거지 과거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분사는 뜻이 뭐냐면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능동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앞으로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필기를 하시고요. 과거 부사는 되는, 그죠? 또는 당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동이라고 하는 형용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사가 문법적으로 동사로 쓰는 게 아니라 얘는 형용사로 쓰는 거고, 특별히 ing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분사는 현재 분사라고 해서 그 뜻은 뭐뭐 하는 명사 이런 뜻이고요. ed나 또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배우겠지만 그죠, 동사에 ed를 갖다 붙여서 과거 동사 자리가 아니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에 들어오면 우리는 얘를 과거 분사 되는 이라는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특별히 지금 우리 본문의 빈칸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특별히 이런 아이들은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쌤이 야! 이랬을 때 그죠?
놀랄 수 있는 건 사람만 놀랍니다. 그죠? 팬이 놀라나? 책이 놀라요?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놀라짐을 당한다라는 계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excited, interested, tired, bored, surprised, amazed. 이 친구가 뒤쪽에 명사를 수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흥분을 느낀 누구누구, 그죠? 재미를 느끼는 누구누구, 피곤한 누구누구, 지루한 누구누구, 깜짝 놀란 누구누구, 놀란 누구누구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지금 exciting, interesting, tiring, boring, surprising, amazing은 뒤쪽에 역시 형용사의 기능인데 특별히 문법에서는 something을 수식하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흥분하고 있는 뭐, 그죠? 재미있는 뭐, 피곤하는 뭐, 지루한 뭐, 그죠? 깜짝 놀라는 뭐, 놀라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분사에서 특별히 사람을 주체로 할 때는 ed로 쓰고 사물을 주체로 할 때는 ing로 쓴다라고 하는 건 동사라고 하는 이 동사가 뜻이 감정을 유발시키는 동사를 얘기할 때 하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당장 얘를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브릭스 2 또는 브릭스 3이라고 하는 교재를 배울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사라고 하는 파트는 나눠 드릴 거예요. 어쨌건 노트 정리는 하세요. 아시겠죠? 자, the baseball game is very exciting. 자, 뭐예요, 여러분들? 주체가 베이스볼 게임이죠? 그러니까 얘는 excited가 아니라 exciting이라고 쓰시고요. I'm tired. 그죠? 나는 피곤해요. We want to watch an interesting movie에서 가만히 보면 on이 있으니까 명사가 왔다는 뜻이죠. 셀 수 있는. 근데 가운데 들어있는 요 I는 형용사잖아. 그지? 그러면 interested가 아니라 interesting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띵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body one이라고 하는 아이들도요.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뒤쪽에 위치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차차 배울 이 형식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죠? 주격 보호 자리는 부사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 형용사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오 형식이라고 하는 목적 보호 자리도 부사가 아니다 뭐다? 형용사다. 이렇게 기능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책 포인트 보시면 자, look at the cute koalas에서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 또는 대명사의 동그라미 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 형용사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short skirt, 그죠? something, 그 다음에 cool이라 되어 있죠. I think he is cool, he죠, 그죠? 이렇게. Ben lost his new smartphone, 이렇게. anything wrong, 이렇게. blanket will them warm 이라 되어 있을 때 지금 요거는 좀 어렵겠는데 여러분들 요게 오형식이거든요. 목적어, 목적격 보면 목적어를 수식하는 거야. What a boring book. 그죠?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넣어보세요. Something warm. 그죠? A cheerful girl.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포인트 6-2입니다. 네, 여기서 다루는 형용사는 수와 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량 형용사를 일단은 many, much, a lot of라고 하는 많은 이라는 뜻으로 배울 거고요. 6-3은 그저 적은 거, 조금 있는 거, 그리고 6-4는 일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많을 때는 이제 이런 형태를 쓰는데 열을 때 쓸 때 조심해야 되는 문법사항은 뭐냐면 자, many 같은 경우는 뒤쪽에 복수 명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much라고 하는 아이는 뒤쪽에 셀 수 없는 명사를 써야 돼요. 즉 위에 거는 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래 거는 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반면에 a lot of는 둘 다 써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이라는 의미를 다룰 때 many는 반드시 뒤에 셀 수 있는 복수 명사를 쓰게 되어 있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a lot of라고 하는 요 말은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이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many people, a lot of people, many stores, a lot of stores, many countries, a lot of countries. 반면에 much food, much money, much snow, 그죠? 이 아이들은 다 a lot of로 바꿀 수는 있지만 우리가 수에 쓰는 거가 아니라 양에 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many는 뒤에 명사에 s가 붙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반면에 much는 절대로 명사 뒤에 s가 붙어 있는데 오지 못해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문 할 때 의문사를 붙일 건데요. 얼마나 많은 이라는 의미를 붙일 때 쉽죠, 그죠? how many와 how much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할 때 how many라고 불러, how much라고 불러. how much라고 부르죠. 왜 돈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many면 무조건 뒤에 복수 명사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s가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much는 그저 기본적으로 쓸 수 없는 아이가 반드시 뒤쪽에 등장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것쯤은 우리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How many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오고요. How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라는 것. How many flowers. How much salt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래서 복수면 many, 셀 수 없는 건 much.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결하시고요. s가 붙어져 있으면 many, s가 붙어져 있지 않으면 much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연결하셔서 우리 체크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a lot of는 여러분 당연히 많은 이란 뜻이니까 그죠? 당연히 programs가 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앞에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세요. information은 대표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죠? 어렵죠, 여러분들. 요거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명사 파트에. many로는 절대 못 가니까 그죠? 어쨌든 a lot of, lots of로는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a lot of와 lots of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세요. 네, a lot of는 자, lots of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여기까지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많은 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적은 또는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을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걸 한번 기억할까요? 일단은 few라고 하는 아이는 뒤쪽에 복수 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를 쓰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little이라고 하는 아이는 뒤쪽에 셀 수 없는 명사를 쓰셔야 돼요. 오케이? 일단은 요거는 머릿속에 집어넣어줘. few는 뒤에 무조건 복수,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a few와 few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little가 little이 있어요. 당연히 a few 뒤에도 복수 명사가 오게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a little 뒤에도 당연히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게 돼요. 그러면 과연 few와 a few의 차이점은 뭐냐면 few는 거의 없는 이라는 개념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지만 얘는 조금 있는 거예요. 긍정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거야. 역시 little은 거의 없는 이란 뜻에서 그저 부정이란 뜻이에요. 0은 아니에요. 하지만 a little은 조금 있는 이라는 개념에서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a few와 little은 약간 조금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셀 수 있는 복수가 a few 쪽이고요. 셀 수 없는 쪽은 a little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I have few questions about the matter. 그죠? 그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The band is on tour in a few cities. 그죠? 역시 복수가 왔다라는 특징이 있네요. 반면에 a little이 오면 셀 수 없는 명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바꿔서 주체를 하겠죠. 그죠? 출제를 할 것 같네. 그러면 우리는 잘 연결하셔서 네,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few와 little인데요. 네, few와 little은 셀 수 있는 이라는 뜻에서 또는 셀 수 없는 이라는 뜻으로 연결하는 건 맞지만 얘들은 거의 없다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There were few mistakes예요. 아시겠죠? S가 오는 건 맞아요. 근데 실수가 거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She has a few friends in this city. 이 도시에 친구가 거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렇게 읽으면 되고 We have little money. 그죠? 돈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 There is little water to drink on island. 그죠? 이 섬에는 마실 물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렇게 연결을 잡아내라는 얘기예요. 의외로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문법 시험 문제. 그래서 few와 little을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봅시다. 아시겠죠? few는 그죠? 기본적으로 약간 있다라는 뜻이고요. few는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few는 약간 있고 few는 거의 없어요. 둘 다 뒤에 복수가 오셔야 돼요. A little은 약간 있는 거고 little은 거의 없는 거예요. 역시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를 꼭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few하고 little은 어차피 이 자체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수라고 했죠, 그죠? few와 little은 복수예요. 아니, 죄송해요. few는 그죠? 복수를 쓰고 little은 셀 수 없는 걸 쓰지만 부정이라고요. 그래서 이미 부정이라서 이쪽에 의도적으로 not이나 그죠? don't, 뭐 doesn't, never이라고 하는 이중 부정어구를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few나 그다음 little은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부정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자, 포인트만 잡아봅시다, 여러분들. S가 있죠? 그죠? 얘는 없죠? 얘는 있네요, 그죠? 그리고 she eats nuts every day. 거의 먹는다, 조금씩 먹는다라고 할 때는요, a few라고 쓰시면 되겠죠? A little pasta, 그죠? 파스타가 있다 없다? 없다인데 약간 있겠죠? A few glasses,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쌤, 물은 못 세는데요. 그죠? 물은 못 세지만 glasses는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잘 해주시기 바래요.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그죠? 네. 내용상 연결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can I ask a few questions now? 라고 되어 있을 때 질문을 하려니까 물어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정의 뜻이 아니라 긍정의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는 수량 형용사 some과 any인데요. some과 any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일정 부분, 그죠? 어느 정도까지 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앞쪽에서 했죠, 여러분들. some은 긍정문에 썼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권유나 이런 거 썼을 때 어쨌건 some은 뒤에 복수 형태가 오거나 셀 수 없는 명사가 다 등장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에 주로 사용을 됐었죠. 그죠? 요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some과 any는 셀 수 있는 복수와 복수입니다. 여러분 단수 아니야. 셀 수 있는 명사는 반드시 복수로 써야 돼.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 두 가지에다가 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긍정문에는 일반적으로 some을 선호하고 그리고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는 any가 오는 게 맞다. 근데 무조건 any가 의문문은 아니다. 그죠? 네, 권유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19번 같은 거 보면 자, would you like some snacks? 라고 물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any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모른다라는 전제 한에서 얘기를 했었고 여기는 지금 좀 먹어 드셔볼래요? 좀 들어볼래요? 라고 하는 일종의 권유라고 본다면 여기서는 우리는 some을 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부정문에서는 언제나 any로 쓰셔야 돼요. I don't have any 뭐라 쓰셔야 해요? plans for the holiday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기수와 서수인데요. 자, 기수는 하나, 둘, 셋, 넷,
나타내는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나타내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서수는 일반적으로 그죠? 기수의 th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은 이렇게, 2는 이렇게, 3은 이렇게, 4부터는 이런 식으로 th를 갖다 붙이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단어가 달라요. 그죠? 요거는 first, 얘는 second, 얘는 third. 하지만 여기부터는 th를 갖다 붙이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거고요. 반드시 서수는 이렇게 덜을 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찝어내야 되니까 몇 번째인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원리를 우리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요 표를 한번 볼까요? 자, 기수는 그죠? 있고 서수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서수는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sixth, seventh, eighth, ninth 조금 달라요. 모양이 별표 쳐놓은 건 tenth, eleventh, twelfth, thirteenth, fourteenth, fifteenth, sixteenth, seventeenth, eighteenth, nineteenth, twentieth 이렇게 21, 21st, 22, 22nd, 23, 23rd, 24, 24th 이렇게 30, 30th, 40, 40th, 90, 90th, 100, 100th 이렇게 1000, 1000th, 1,000,000, 1,000,000th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쪽에 반드시 소유격이나 덜을 같이 붙여서 쓴다라고 보시고요. 철자에 주의해 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 40, 50, 90th, 12th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숫자 읽기는요. 세 자리씩 끊어서 단위를 붙이면 돼요. 4,298 이렇게. 연도는 1900년도로 시작하는 건 두 자리를 끊어서 읽고요. 2000년부터는 일반적으로 다 붙여서 읽어요. 그래서 뭐 2001 이렇게 읽고요. 2016 그죠?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2016이라고 읽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읽는 거고요. 5월 9일은 May 19th 그죠? 5월의 9번째 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The 19th of May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월, 일, 연도 순으로 읽어요. 아시겠죠? 자, 월 다음에 일을 읽고 연도를 읽어요. 그래서 월은 November 19th 그죠? 2015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19th, 17th 이렇게 읽어요. 20세기는 20th century 이렇게 읽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the 20th century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서술로 바꿔서 시오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겠죠. 그죠? 쌤이 굉장히 미안한데 우리 기초반 아이들한테는 기초반 친구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머리를 쓰는 작업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당연히 영어로 읽는 거는 이제 되잖아. 파닉스는 되니까 나름 원칙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수학이 기초 단계가 어려워요. 왜냐면 공식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어느 정도를 떼고 나면 굉장히 쉬워지거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공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본 습득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기본기를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워크북 자료를 일주일간 부지런히 좀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통과 안 되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쌤도 힘들어. 이거 3달짜리거든요. 여러분 3개월 코스인데 3개월에 떼지 못하고 막 3년 걸려봐. 이걸 어떡하니 이거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이거 한번 할 때 좀 제대로 해놓고 노트 정리
꼼꼼하게 하면서 문제도 풀고 오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잘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언제나 응원하니까 벌써 여러분들 봐 많이 했잖아. 반 이상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 꼼꼼하게 하셔서 시험 준비 잘 하셔서 챕터 테스트 통과되면 우리는 역시 다음 부사 파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